최근에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무릎 부상으로 정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 무릎 부상 발병률이 높은데요. 가벼운 손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 굽히거나 펴는 게 부자연스럽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염증성으로 조금 붓고 이제 무릎을 좀 트는 동작에 있어서 좀 통증이 있었습니다. 50대 접어들면서 축구하고 나면 무릎에 통증이 자꾸 심해지고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경우 한 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손상을 방치할 경우 2차 손상이 유발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김동환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대표적인 손상은 우리 인대 손상. 무릎엔 큰 인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 인대 손상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 이제 골절 등이 스포츠 손상으로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심각하고 위험한 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겠습니다. 사실 손상된 구조물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릎의 큰 인대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나 외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측 측부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든지 보존적 치료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에서 급성기에는 대부분 깁스를 한다든지 이제 석고 고정을 한다든지 또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물리치료,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는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 우리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상 부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해부학적 십자인대 재건술을 좀 시행하고 있고요.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측 측부인대 수술을 잘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방적 방식으로 이제 열어가지고 절개를 해서 인대를 재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파란 하늘이 기분 좋은 월요일 오후, 이정직 씨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빠질 것 같은 통증으로 2년 전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에 마음이 쓰려옵니다.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이 갑자기 틀리면서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이 있었어요. 무릎이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친 당일에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무릎이 엄청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방문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 부어 있다 보니까 굽히거나 펴는 게 부자연스럽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바로 치료받고 예후가 너무 좋다 보니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른쪽 무릎이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때도 원장님을 믿고 찾아서 수술까지 받았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 다치기 전에 했던 운동들 지금 다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다리 상태 좀 볼게요. 무릎 상태 좀 볼 거고요. 잠깐 다리 굵기 좀 먼저 볼게요. 자, 그래. 상당히 운동 열심히 잘하셨네요. 네. 그래.
약간 아직까지는 예. 다리 굵기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네네. 뭐 큰 차이까지는 아닌데 한 10% 정도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리 흔들리는 것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무릎 힘 빼보시고요. 자, 네, 흔들리면 좋네요. 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힘 빼보시고. 그래요. 특별히 돌아가는 느낌 없이 잘 가고 있네요. 네. 뭐 일단은 무릎 십자인대, 재건한 십자인대가 제 기능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잠깐 한번 일어나서 기능을 한번 볼까요? 한 발 멀리 뛰기 최대한 한번 뛰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오, 네. 네. 사실 지금 다친 무릎이 오히려 더 멀리 네, 나갈 네. 정도예요. 네. 뭐 이 정도면 이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정도고요. 네네. 만든 인대 가지고 무릎 관리 잘 하시고 네네. 이제 생활에 나가시면 운동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주 좋네요. 네. 수술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식 환자 같은 경우는 저랑 이미 스포츠 현상으로 염좌 진단으로 저한테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21년 내원 당시에는 축구를 하다가 이제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하고 통증 등이 발생해서 저한테 오셨고요. 뭐 그때 당시 촬영한 MRI상 십자인대 파열 진단되어서 저에게 수술까지 진행하신 환자분입니다. 2021년도에 수술을 시행했으니까 잘 회복되셔서 지금까지 재활치료, 물리치료 다 시행하시고 현재는 이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셨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금속 제거술과 재건한 인대가 잘 회복되어 있는지 진단적 관절 내시경까지 시행하신 분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제 관절 내시경 예전에 제가 수술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십자인대인데 이게 뼈에 부착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갖고 인대를 심어놨고 자가건을 이용해서 십자인대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당시에 만들어진 인대고요.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정상 인대와 같이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입니다. 환자 기능적으로도 정상적인 무릎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재는 굉장히 잘 회복되어서 운동도 복귀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서인지 회복 속도가 빠른 정직 씨는 오늘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도수 치료는 수술 후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근육과 인대,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만성 통증, 근육 경직,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관절 질환에 활용이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대 관절에서 관절 내부의 구조물이 인대만 만들어놨다고 환자분이 잘 걷고 잘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릎 주위의 근육 그리고 십자인대뿐만 아닌 다른 인대까지 기능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활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펴지고 잘 굽혀지고 그 관절 강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이제 CPM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력 강화를 통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다친 사슬 운동, 그러니까 가벼운 하프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유 감각 훈련이라든지 순발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격한 운동도 지금 다 가능할 만큼 완치가 돼서 또 다른 운동도 별 무리 없이 다 가능한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치고 나서 느낀 거는 이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무릎을 관리를 잘 해서 나이가 들어도 70세, 80세 이후에도 격한 운동을 조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싶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상쾌한 아침. 창호 씨는 지금이라도 뛰어나가 축구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겹기만 합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이 있구나 하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긴장되기도 하는데 뭐 저는 병원 믿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습니다. 여유롭게 수술을 기다리던 창호 씨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창호 씨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 오늘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김동환 원장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수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창호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파열이 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창호님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파열 부위가 보이게 됩니다. 원래 이 부위에는 검게 이제 인대 소견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진 게 이제 인대 파열 소견이고요. MRI에서 이렇게 뼈에 멍이 들어있는 게 또 인대 파열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인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만들어준다는 게 말 그대로 재건술. 본인의 인대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뼈에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대를 가공해서 뼈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인대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절 내부에서 관절 형태를 유지해주는 구조물, 뼈하고 사이에서 이어지는 구조물이 되고요. 이 인대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수술방 사진을 보시면은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관절 내부에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게 파열된 전방십자 인대입니다. 이 안쪽에 이제 뼈가 되고요. 이 인대가 원래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게 되고요. 여기 안쪽으로 인대를 심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재건술인데요. 먼저 파열된 인대 부위를 찾아 제거한 후 그 부위에 새로운 인대를 끼워 넣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손 부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개 부위가 작아 손상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대의 보호입니다. 인대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깁스와 목발 2주간 착용함으로써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조기 착용. 보조기를 수술 후 3개월까지 착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재활을 진행하게 되고요.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이후에 관절 범위 운동, 관절을 이제 잘 꺾을 수 있도록, 잘 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들을 시행하고 근력 강화 운동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발전해온 여러 가지 술칙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인대를 만드는 것만 중요시 여겼다면은 지금은 자기 인대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인대를 새로 만들어지는 인대를 원래의 인대 위치에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무릎을 전공한 무릎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밖에서 춤을 추다 와가지고 그 무릎 다쳤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재활 잘 하고 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재활해 보려고 합니다. 무릎 관절 인대 파열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임성현 씨는 요즘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무릎이 조금씩 좋아지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내일이라도 당장 운동장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은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원래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무리한 동작을 함으로써 무릎에서 약간 뚝 하고 끊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 중에 하나가 끊어졌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염증성으로 조금 붓고 완전히 굽혀보진 않았는데 이제 무릎을 좀 트는 동작에 있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네, 임성현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붓기 좀 빠지니까 네네네.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고 통증은 좀 가라앉았고. 걸을 때 한 네. 번씩 힘이 좀 풀리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릎을 잡고 있는 인대가 지금 파열이 됐기 때문에 네. 좀 그 흔들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깁스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고 네. 상태 한번 볼게요. 넣어볼까요? 네. 응.
자, 무릎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자, 힘 빼보시고. 자, 오. 그쵸. 그래. 자, 힘 빼볼게요. 네. 일단 뭐 내측측부인대 파열이니까 네네. 바깥쪽으로 벌릴 때 이제 좀 이렇게 통증이 있을 거고요. 네. 제가 만져봤을 때는 아직도 흔들리는 증상이 계속 있어요. 네.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 충분하게 고정이 필요하고요. 네. 이후에 이제 보조기 착용해가지고 네. 재활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4주간 네. 이제 깁스 치료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깁스를 오늘도 좀 감고 네. 그다음에 갈게요. 네. 네네. 그 보조기는 혹시 음. 어느 정도? 보조기는 그 깁스 고정 이후에 네. 8주간 좀 착용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아킬레스건 그 파열했을 때처럼 네. 막 안 오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좀 치료할게요. 네. 오늘 다시 깁스를 하는 성현 씨. 축구를 하다 넘어져 다친 왼쪽 무릎은 아직도 욱신거리지만 깁스한 후 많이 안정됐는데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임상현 환자 같은 경우는 내원 전일에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과 함께 통증 그리고 잘 못 걷겠다 이제 절룩임이 좀 생겨가지고 저한테 오셨고요. 내원 당시에 이제 상태를 봤을 때 인대 파열이 좀 명백해 보여가지고 MRI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무릎에는 중요한 인대 측부인대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측 측부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정상 MRI를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있어야 될 인대가 여기 이렇게 좀 하얗게 변해 있고 여기가 끊어진 완전 파열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파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좀 하자고 하였고 지금부터 이제 고정 4주 이후에 보조기 8주를 좀 착용시켜서 재활 치료를 좀 해나가고 회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손상 부위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손상 부위라는 것은 잘 낫는 인대,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 후방 십자인대 인대가 굉장히 두껍고 혈류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전방 십자인대, 관절 내부에 있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관절에게 씻겨 내려가서 회복이 거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도 동반 손상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재건수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활이 다 끝나고 나면 축구는 즐기는 선에서만 딱 즐기는 정도로만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제가 사실 체육 교사 임용 준비 중인데 제가 미래에 이제 체육 교사가 되고 나면 제가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이제 부상이 없는 준비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부상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체육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거제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상성 씨는 바쁜 시간을 내어 오늘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년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예방을 위해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 경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주 축구 게임 시작을 하면서 쭉 생활했는데 50대 접어들면서 축구하고 나면 무릎에 통증이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운동을 하면 통증이 뜨끔뜨끔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일 잘 하고 계시고 예. 운동도 좀 하고 계시고요. 네, 덕분에 심판 활동 열심히 하고 근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심판 하시네요. 축구 예. 심판도 예. 하고 계시고 예, 근무하시는데 뭐 불편감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수술 끝나고 나서 벌써 이제 거의 재활 치료 마무리됐고 회복 단계라서 뭐 그러실 걸로 보이고 한번 무릎 상태 좀 볼게요. 예. 누워보시겠어요? 사실 양쪽 무릎을 다 하셨고요. 예. 오른쪽은 십자인대 재건이랑 연골 절제술만 해가지고 했고 왼쪽은 이제 십자인대 재건이랑 연골 봉합술을 했는데 사실 예전에 해보시니까 회복 과정이 좀 다르긴 다르셨죠? 예. 일단 뭐 지금 다 괜찮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예. 자, 그럼 힘 빼보시고요. 그래. 아유, 좋습니다. 전혀 안 흔들리네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힘 빼보십시오. 편하게 계시고 회전 불안정성도 거의 없고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예. 반대쪽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요.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힘 빼보시고
네, 상태는 좋으시네요. 약간 뭐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뭐 본인 느끼기엔 전혀 지장 없으시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연골 봉합술을 수술한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것들, 관절이 흔들리지 않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해봤을 때 굉장히 좋으시고 근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뭐 일단 지금 봉합한 연골, 인대, 새로 만들어진 인대 잘 쓰시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지내시면서 어떤 이상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와서 확인 받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상석 환자분은 이제 경찰관으로 일하시면서 축구 심판 활동을 병행하시던 분입니다. 이전부터 운동을 젊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제 부상 경력도 몇 번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뭐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무릎에 갑자기 발생한 통증 그리고 이제 부종 그리고 잘 못 걷게 되는 이제 전루김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셨고 뭐 내원 당시 환자 봤을 때 이제 MRI 검사를 하였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동시에 연골 파열 손상이 소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내측 반달 연골 파열이었고 그 연골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치료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 봉합술을 시행하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왼쪽 화면이 이제 끼어 있는 연골입니다. 반월상 연골이 그 관절 내부 관절 절은에 이제 끼어 있는 소견이고 이 부분을 제가 치료해 드려 가지고 연골을 정리해서 봉합을 해드렸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내측에 끼어 있던 것을 다시 돌려서 원래 위치대로 만들어 놨고 이와 더불어서 십자인대까지 재건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는 잘 회복되어서 다시 축구 심판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병원 근처 휘트니스를 들른 상성 씨. 병원을 오는 날은 항상 축구를 하고 가지만 오늘은 비가 와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더 아프다고 하니 오랫동안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방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네요. 스트레칭은 우리가 운동 전에 준비 과정으로 할 수가 있겠고 일단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 인대 관절 주변 온도를 올려가지고 좀 부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너무 통증에 힘들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면 다시 운동으로 재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각오로 수술을 했지만 제가 막상 양쪽 다리 다 수술을 해보니까 열심히 재활 운동하고 지금은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축구도 하고 심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목표는 열심히 더 운동을 해서 최장수 축구 심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저도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러닝이나 사이클, 스노우보드, 골프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처음에 좀 오셨으면은 이제 잘 치료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운동들을 계속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그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약간이라도 부상을 입는다면은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갖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포츠 활동을 잘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면 평소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은 무릎을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해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진단과 치료로 무릎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